또 호감 싶으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분들을 저희가 다양한 곳에서 모인 만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나눠주실 게 너무 많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을 때 집중해서 화면 켜주시고 메모하면서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Q&A는 마지막에, 지금 오늘 차트가 작성되어 있는 것만큼 마지막에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기대가 돼요. 1번에서 8번까지 너무 친절하게 정리를 직접 해주셨는데, 돈 되는 블로그 세팅부터 어려운 이유, 썸네일과 제목, 그리고 이런 카드뉴스 1분 만에 만드는 것까지, 사실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썼지만 뭔가 유입이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하고 있는 블로그와 오늘 강사님이 알려주는 블로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비교해 보시면서, 나는 왜 돈 되는 블로그가 안 됐을까라는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서 좋은 강의인 만큼 놓치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집중해서 화면 켜고 다 같이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빠진 영역도 정말 많을 정도로 배울 게 많은 유쾌한 강사님입니다. 오늘의 강사님이신 박덕훈 강사님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폭풍도 치는데 어떻게 집 안 날아가셨죠? 네, 여러분들 날아갈까 봐 제가 오늘 강의로 꽉 잡고 한번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요. 대표님들 좀 오늘은 어색하지 않게 좀 진행을 좀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얼굴을 키고서 강의하는 걸 별로 그러니까 다른 대표님들이 그 얼굴 키고서 강의하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다 끄고서 저 혼자만 하는데 오늘은 강의 얼굴 다 키라고 했으니까 한번 키고서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블로그 운영하신다 하시는 분들만 7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는 블로그에 글을 한 번이라도 그냥 로그인해서 글자 1이라도 눌러봤다 하시는 분은 7번 다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요, 다 나가시면 됩니다. 네. 제 강의가 되게 더럽게 비싸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최모 씨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께 잘 좀 땡겨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저 다 알고 있어요. 네, 이 무료 강의가 정말 저는 유료 강의 이상의 수준으로 할 거라고 오늘 보고 있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 강의만 들으셔도 다른 강사들 있죠? 네.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진행했었고, 저는 튜벅스라는 광고 대행사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들에서 여러분께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좀 목소리가 크고 제가 쌍욕을 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 나가셔도 됩니다. 저보다 어르신들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 40대 이하로는 제가 다 말 놓을게요. 우리 대표님들 아시겠죠? 농담이고 자 오늘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표님들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달을 들었던 내용이랑 두 번째로는 하도 유튜브에서 광고를 때리니까 그냥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들은 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잠시 우선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한번 제가 한번 글을 써볼 테니까 나 저거 한다 하시면 1번을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쌩까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저 새끼가 그냥 떠드는지 뭐 하는지 아유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냥 듣는데 아유 그냥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1 아니면 2 안다 1번 모른다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대표님들 체험단 아시나요? 아시면 1번 모르면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뭐 있잖아요. 쪽지 보내서 뭐 상위 노출해달라고 하는 거 있죠? 대행사 글쓰기.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 대표님들 DB를 받는 겁니다. DB. DB 받는 거. 혹시 DB 받는 거 아실까요, 대표님들? DB 받는 거 안다. 1번, 2번. DB는 뭐냐면은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이런 거 있는 거 있죠. 요거를 DB를 받는 DB 마케팅이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갖다가 브랜딩화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가지 정도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블로그를 갖다가 저희가 운영을 해주는 겁니다. 운영하는 수익들. 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전부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너무 자세히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체험단과 제가 뭐 가구매
뭐 쿠팡이라든가 옥션 이런 데를 전부 다 대행을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프로세스는 아마 저보다 아시는 분들이 아마 제가 조금은 더 알 겁니다. 겸손을 떨지 않고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모으거나 바이럴 광고라든가 상위 노출 그리고 호텔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여기에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단점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기 어려워요. 자, 좀 당황스럽죠, 우리 대표님들? 저 새끼가 돈 벌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하기 어렵다고 하니 좀 어이가 없죠? 오랫동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약간 좀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누가 유튜브에서 돈 번다, 블로그로 돈 벌었다는 얘기는요, 반만 믿으셔도 돼요. 반. 어떻게 반? 얘가 강의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얘가 DB로 해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 구청이라든가 시청 같은 데 초청받아서 강의를 해서 돈을 벌었는지를 갖다가 상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구매도 있습니다. 공동구매. 아, 또 하나 있네. 블로그 마켓. 제가 있습니다. 블로그 마켓. 혹시 블로그 마켓 아세요, 대표님들?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마켓. 검색해 보시면 뭐가 나오죠? 네이버 블로그 마켓. 이제 아시죠, 대표님들? 그렇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블로그 글 쓸 때 자꾸 그게 나오죠. 블로그 마켓 가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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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저주를 내리죠, 네이버에서. 자, 블로그 마켓 한번 해보신 분 계실까요? 네, 해봤다 1번, 안 해봤다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더라도 제가 노하우 존나 많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자, 블로그 마켓 해본 적 있으시다, 가입한 적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자, 블로그 마켓이 근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까요? 블로그 마켓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뭐가 있다? 이미 블로그로 팔 수 있는 영역들이 한계성이 있고요. 이미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쇼핑 탭에는 우리가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한번 이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저희가 린넨 원피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죠. 그럼 뭐가 먼저 나와요? 파워링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뜨죠? 대표님들? 쇼! 쇼! 한 핑해야죠. 아유, 쇼! 아니 뭐라고 했죠? 핑이라고 써야지. 아, 소원 형님, 제가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네. 아, 소호카 대표님, 오타 났지만 제가 커피 한 잔 그냥 쏠게요. 예, 강사인데 돈을 써요. 그냥 막 저는. 소호카 대표님께도 스타벅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제 번호 꼭 외워두세요. 꼭 커피 달라고 하세요. 돈 쓰는 강사. 네, 아유, 씨. 자, 이렇게 합니다. 이따위로. 자, 쇼핑이 왜 여기 있을까요? 재밌는 거는 어떠한 쇼핑 키워드를 치더라도 블로그 마켓 노출되는 영역이 있다 없다? 영역이 거의 없다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죠?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애드포스트. 혹시 애드포스트라고 들어본 적 있을까요? 애드포스트 들어본 적 있다. 1번. 못 들어봤다. 2번. 애드포스트 검색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블로그 밑에 나오는 그 광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홍대 살아요. 어울리지 않게 홍대 살아. 홍대 사는데, 자, 홍대 예를 들면은 미용실이라고 검색을 하죠. 여기 뷰 영역에 떠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거. 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죠? 이 밑에 쪽에 중간에 밑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뭐다? 파워링크 광고 겸 애드포스트라는 겁니다. 이 중간에 뜨는 거. 근데 요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 정도 벌까요? 한 달에. 애드포스트 잘하면 얼마 벌까요? 한 달에.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인플루언서이고 방문자가 한 5천 명, 그러니까 10,000명 들어올 때 얼마 벌까요? 10,000명. 100명 아니라 10,000명 들어오면 얼마 벌까요? 한 달에. 아, 10,000원? 아예 좀 너무했다, 수영님. 아니에요. 오승욱 대표님 10,000원 넘어요. 박진희 대표님 다운. 한 8만 원 정도 법니다. 8만 원. 10,000명 데리고 와서 8만 원 벌 거면은 왜 하냐? 그냥 내가 그냥 상유투 대행한다 그냥. 예, 많이 버시는 분들 한 10만 원, 20만 원 벌어요. 그리고 글이 5천 개, 6천 개, 7천 개, 8천 개 있는 분들 어떻게 된다? 그걸로 돈 받아 먹는 겁니다. 차라리 그거 할 거면은 다른 거 하신 게 돈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체험단에서 물건 받아갖고요. 물건 체험 다시 박스에 묶어갖고 당근마켓에 다시 파는 게 돈 많이 벌겠다. 그렇죠? 지금 몇 개 알아냈죠, 여러분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알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왜? 시간 대비 노력에 의해서 돈이 정말로 안 나오고요.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애드포스트 광고랑 이 중간에 있는 여러분들 광고 많이 치죠? 중간에 있는 들어온 광고들. 애드포스트 광고가 이제 중간에도 나오잖아요. 모바일 쪽에 아시죠? 네. 중간에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보다 크게 돈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눌러진다고요? 뭘 안 눌러진다는 거죠? 송원 형님 뭐가 안 눌러지죠? 그냥 제끼라고 하겠습니다. 아유 자꾸 짜증나게.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애드포스트 광고로 해서 수익화하는 거는 그냥 다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하는 방법들에 대한 걸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 블로그나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블로그를 아무거나 갖다 써서 수익화된다. 그거는 다 뻥이에요. 무슨 말이다? 내가 블로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원리 자체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원리가 뭘까요? 첫 번째 원리, 돈 버는 블로그 세팅 방법은요. 내가 블로그에 글을 작성해서 노출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블로그 글을 갖다가 글을 썼는데 노출이 되는지 알아야지 이거를 내가 돈 되는 블로그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블로그에 들어갔어요. 내가 내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내 글이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난 내 블로그 노출이 잘 되는지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밖에 모르겠다. 3번 누르세요. 누르기 싫다. 그럼 나가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대표님 잘 보세요.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 글 있죠. 이 글. 제목을 갖다가 복사를 합니다. 뭐라고요? 제목을 복사를 합니다. 제목을 복사를 해서 어디다 검색한다? 통합 검색인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게 어디에 떴죠? 우리 대표님들? 어디에 떴죠? 1등, 예, 상단, 아유, 다양하네요. 네.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 블로그가 글이 뜬다. 이게 뜨는 원리거든요.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안 뜨시는 분들은 밑에 뜰 수도 있어요. 3위라던가 2위 정도에 뜰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뜬다라는 블로그는 약간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적화 블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된다고 해서 최적화는 또 이 단계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내 블로그가 이상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이해 갔다 1번, 안 갔다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갖다가 쓴 다음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글을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12시간 이상 지나서 검색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목으로 검색해서 노출이 되는 게 있죠. 근데 이거를 키워드로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꾼다? 키워드. 키워드는 뭐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단어들. 단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 글씨를 줄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줄여서 어떻게 하죠? 단어들을 갖다가 2개 이상 조합을 하는 거예요. 2개에서 몇 개? 3개 정도 조합을 해서 엔터를 눌러본다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세요, 대표님들?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다? 조금 더 최적화가 되어 있는 블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조건. 지금 돈 버는 블로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단어를 조금씩 더 줄여봅니다. 어떻게? 오프라인 최적화라는 거로. 근데 이게 키워드 자체가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자, 뷰에 제게 떠요, 안 떠요? 떠요, 안 떠요? 이상하게 안 뜨죠. 왜 안 뜰까요? 얘네들이 지수가 더 좋아서 제가 안 뜨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한다? 내 블로그를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없죠? 근데 여기 하나 떠 있죠? 지금 몇 위에 떠 있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도 안에 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어떻게 한다? 또 이렇게 줄여보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최적화 테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아예 안 나와 있죠? 제 블로그가 아마 잘 안 뜰 겁니다. 오프라인이라는 키워드가 세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안다? 내 블로그가 상태가 정상인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서 이 블로그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거나 포스팅을 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내가 갖고 와서 해야지 뭘 할 수 있다. 위에 있는 체험단, 쪽지, DB, 강의로 돈 버는 거, 브랜딩 블로그, 블로그 마켓, 애드포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1번. 저 새끼가 하는 얘기 너무 어렵다.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면 나가 그냥. 예. 나가 그냥 시간 아까운데 그냥
태풍 속으로 나가 그냥 태풍으로 그냥. 태풍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와. 이거 어렵다고 하면 아시겠죠, 대표님들? 네, 화낸 거 아닙니다. 제 강의가 원래 이딴 식으로 해요. 사람을 열받게. 근데 너무 쉽게. 싸가지는 없는데 뭔가 저놈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이상한 느낌.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아까 사회자분께서 질문하지 말라니까 질문 안 하신 것 같아요. 질문하셔도 돼요. 마이크만 안 키시면 돼요. MRC만 안 키면 됩니다. 질문 하나 중간중간에 그냥 언제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시간과 같이. 자, 이렇게 해서 뭘 한다? 내가 블로그를 갖다가 아이디가 만약에 3개가 있으면은 글을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어떤 글? 예를 들면은 제목을 갖다가 너무 어떻게 적죠? 제목을 너무 짧게 적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주의사항. 블로그 노출 테스트 주의사항. 주의사항보다 제목을 너무 짧게 적지 말아라 입니다. 아씨 또 이렇게 친절하네. 와 진짜 대박 아닙니까 대표님들? 야 진짜 이런 거 안 알려주는데. 자 우리가 제목을 갖다가 적을 때 어떻게 적죠? 여러분 혹시 미라클 모닝 아세요? 미라클 모닝 한 다음에 2023년도 08월 011 기상 이렇게 블로그 적죠? 제목들.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블로그가 거의 적품질 위험이 아주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목이 너무 단순해요. 단순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씁니다. 어떻게? 미라클 모닝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날짜, 시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블로그의 제목에서 가장 먼저 빼야 될 기준입니다. 그럼 제가 이 제목을 갖다가 한번 할 텐데 이 제목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목을 짧게 적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노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사, 형용사 이런 걸 넣어서 최대한 다르게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사는 사무실이 역삼동이거든요. 역삼동 사무실에서 미라클 모닝 기상 미션으로 블로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줄이는 겁니다. 역삼동 미라클 모닝에서 기상 미션으로 블로그 이렇게 했다. 아니면은 뭐 PT 받았다 라던가 최대한 글자 수 있죠. 제목의 글자 수 몇 자? 12자 이상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대표님도 혹시 그 사시는 지역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어디에 지금 접속돼 있다. 전 홍대입니다. 우리 대표님들 서울이라고 하지 마. 또 어떤 사람들 내가 서울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걸? 지역을 얘기해야죠. 예, 경기 송정동 아주 좋아. 선릉 네 영종도 아유 우리 영종도 주셨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영종도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있겠죠. 굉장히 셉니다. 뷰에 들어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영종도 맛집이라는 5단어로 글을 제목을 적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안에 이 모니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없을까요? 네? 왜 없을까요? 왠지 저렇게 적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얘도 아는 겁니다. 어떻게 노출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워드로만 나열된 어떤 글들은 노출이 안 된다는 걸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맛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서울 뭐뭐뭐 있는 맛집, 너무 맛있었던 맛집, 우수했던 맛집, 100점을 줘도 맛집, 뭐 존맛탱 맛집 이런 식으로 뭘 적는다? 조사와 형용사 뭐 이런 걸 적어서 최대한 제목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2자 이상으로 그래서 작성하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노출되는 기준 자체가 최대한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모르고서 어떻게 적는다? 대부분 다 제목을 어떻게 적죠? 남들이 적은 제목과 비슷하거나 똑같이 적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다. 이거 어떨까? 이거 노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적거나 좀 더 틀어서 적으라는 겁니다. 어디? 목동점 별다방에서 커피를 마셨다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프라푸치노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갖다가 먹었다라는 걸로 해갖고 제목을 어떻게 적어라? 최대한 12자 이상 적으면서 내가 좀 더 다르게 적으라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유사문서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유사문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유사문서가 뭘까요?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글 복사해서 붙여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이왕이면 어떻게 적는다? 새로운 문서와 함께 여러분들이 최대한 다르게 작성을 하는 게 뭐다? 네이버라든가 노출되는 기준으로서 가장 좋은 문서를 저희가 발행한다고 네이버에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는 뭐예요? 컴퓨터잖아요. 그냥 광고 회사고 그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다르게 적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대표님들? 이게 1번이 되는 순간 뭐가 된다? 1번, 이 1번이 되는 순간 이게 노출이 된다고 하는 순간 뭐가 된다? 맞습니다. 바로 돈 버는 블로그 세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실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까요? 자, 근데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자, 네이버에서 가장 싫어하는 업체가 어딜까요? 네이버에서 가장 싫어하는 업체가 어디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인스타, 노! 땡! 아니라고요. 유튜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쇼핑의 황제. 아니, 광고땡초 아니고요. 쿠팡. 네, 쿠팡. 네, 발음이 좀 쿠팡. 네, 쿠팡입니다. 쿠팡. 네이버에서 가장 싫은 업체가 어디다? 쿠팡입니다. 쿠팡에서 지금 많이 한 게 뭐죠? 쿠팡 파트너스 아시죠? 쿠팡 파트너스. 그걸로 해서 수익화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저희가 어떤 걸 쓰냐면은 1만 명 이상 들어오는 인플루언서에게 저희가 쿠팡 링크를 한 10명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한 건당 저희가 30만 원 주고, 물론 30만 원 투여를 했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썼겠죠, 광고비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플루언서니까 방문자가 많으니까 쿠팡 파트너스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링크가 또 돌아다닙니다. 링크가 돌아다녀요, 그게. 근데 밑에 뭐라고 적죠? 이 제품의 뭐뭐 소정의 대가를 받고서 우리가 썼습니다. 광고 끓입니다라고 쓰게 되면은 그 글을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딱 클릭하는 순간 쿠팡 넘어가죠. 그래서 24시간 안에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 얼마를 번다? 3에서 5% 정도의 수익이 벌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판매한 금액에. 나중에 쿠팡받아서 강의도 제가 한번 해드릴 겁니다, 대표님들. 자, 판매한 금액. 근데 이게 3에서 5%가 적어요, 많아요? 너무 적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트북 있죠? 아이패드. 이런 건 얼마죠? 가격대가? 최신 사양. 아이패드. 그러면 아니면은 예, 4, 50, 100만 원대 하죠. 노트북이 40만 원짜리는 없던데. 뭐 2, 300 정도 할 겁니다. 200만 원짜리. 자, 200만 원에 대한 5%는 얼마예요? 200만 원에도 5%. 2, 5, 10. 그러니까 한 5%는 얼마예요? 이 정도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그쵸? 근데 이게 나의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고서 100대가 판매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대. 100대가 판매되면은 공이 2개가 붙겠죠? 여기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왜 싫어할까요? 왜? 네이버에서는 왜 싫어할까요? Why? Why? 왜 싫어할까요, 대표님들? 크게 보니까 맞습니다. 다른 곳으로 유입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객들이 다 어디로 가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그러니까 스스라고 적게 스마트 스토어에 가야 되니 자꾸 쿠팡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고객들을 뺏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맞아요. 이런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쿠팡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외부 링크 모두 다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됐을까? 그러니까 제가 강의로 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쿠팡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외부 링크가 있겠죠. 외부 링크는 뭐다?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 빼고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카카오 오픈방 있죠. 그것도 있겠죠. 그리고 구글 폼 그리고 웬만한 웹사이트 있죠. 여기가 다 무슨 링크다? 외부 링크입니다. 그 외부 링크를 많이 달면 많이 달수록 대표님들의 블로그가 어떻게 되겠다? 지수가 떨어지거나 누락을 시킬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다 1번, 낮다 2번. 저희는 숫자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깔끔하게 또. 네.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백링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통해요. 자, 그 우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아주 깔끔하게 네,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자, 우리가 네이버에서 가장 싫어하는 업체와 링크만 피해가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죠. 근데 네이버의 내부 링크는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 카페, 또 뭐 있을까요? 네이버 카페랑 네이버 홈이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 뭐가 있을까요? TV도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 톡톡,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겠죠. 네, 지도, 플레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네, 또 뭐 있을까요? 카페 말고 이런 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되게 많을 텐데 지도, 쇼핑도 있고 또 마켓도 있겠죠. 마켓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아이패드를 갖다가 노트북이라던가 뭐 아이폰 같은 걸 상위 노출시키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블로그에서 블로그 내부 링크로 달아주면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제 글을 쓸 때 뭐가 나오죠? 이 안에다가 우리가 링크를 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이폰이 지금 몇 세대까지 나왔죠? 아이폰 몇 세대까지 나왔죠? 15? 15 프로 정말로 쓰레기 같은 후기 알려드립니다. 주의 아이폰 유저들 주의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클릭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클릭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100%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후기 알려드립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갖다 이렇게 막 쓰면서 이제 아이폰에 관련된 이미지를 갖다 갖고 올 겁니다. 그냥 한번 제가 빨리 해볼게요. 아이폰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자, 얘네들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막 얘기해 주면서 이제 까는 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아이폰을 갖다가 그 쿠팡 파트너스 있죠? 쿠팡 파트너스 링크 있을 거 아닙니까? 링크를 갖다가 블로그로 먼저 작성하고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블로그 링크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거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라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뭐 애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블로그 링크가 있겠죠. 블로그 링크. 예를 들어 이런 블로그 링크가 있으면은 이 블로그 링크를 복사를 하는 건데 이거는 내 겁니다. 내 거.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내가 블로그 링크를 내 거로 거는 거예요. 근데 이 블로그 링크에는 뭐가 들어간다?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 갔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쿠팡 링크를 걸자마자 제품들이 팍 걸리는 게 아니라 딱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적당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몇 개 정도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블로그 링크로 걸면 사람들이 쓰겠죠. 그렇죠? 내가 이거 쓰레기라고 했는데 하나는 대표님 하품하지 마세요. 무서워. 네.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한다? 내 블로그 링크 하나 정도에서 2개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고서 이렇게 우선은 끌어오는 거예요. 가장 어떤 글로 사람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이야기로 끌어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클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드픽이라던가 뉴스 광고할 때 뉴스에서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내볼까요? 가장 안 좋은 글로 끌죠, 사람들을.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어떻게 한다? 글을 하나 쓴 다음에 자극적인 거 쓴 다음에 밑에다 뭘 건다? 이 블로그 링크로 걸어주면은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딱 여기다 거는 순간 옆에 어떻게 된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내부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한테 걸 때는 무조건 블로그에서 블로그 링크를 가서 계속 자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뭘 산다? 핸드폰이 안 사더라도 싼 거 하나씩 살 수는 있어요. 쇼핑의 원리는 여러분들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걸 사게끔 하는 게 쇼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얘기. 할인 50%는 뭐다? 여러분들 할인 50%? 정말 할인 50%일까요? 거기 나왔었죠. 라디오스타에서. 떨이가 아니죠. 그 뭐다? 여러분들이 살 확률이 50%인 겁니다. 이해가 갔을까요? 자, 전기 세일을 할 겁니다. 지금 겨울옷을 팔면은 여러분들께 가격을 우리가 120% 할인해 드릴 겁니다라는 무슨 얘기죠? 겨울옷 120% 살 뭐다?
뭐다? 여러분들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테이지를 믿지 마시라고요. 이해 갔을까요? 마케팅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안 좋은 얘기로 가장 많이 끕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카피라이팅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많이 적는 글들을 갖다가 많이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게 되면은 이걸 보다가 이걸 넘어가고 이걸 보다가 이걸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마케터들이 수익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도움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 링크를 걸지 말고 무슨 링크를 걸어라? 내부 링크를 걸라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대표님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도 블로그로서 돈을 버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뭘 한다? 네, 이 사람은 DB를 남길 확률, 세일즈를 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한 게 뭐죠? 블로그 하면서 저품질 아닌가요? 네, 그럼 볼게요. 블로그 저품질 검색하니까 영어 검색 겁나 많이 나오죠? 자, 눌러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블로그 저품이 나오는데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네, 나에게 돈을 내 강의에서 돈을 받게끔 할 확률이 높은 애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한 어떻게 한다? 네, 좀 안 좋게 적어요. 여기 탈출하는 방법이죠. 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품질 블로그는 탈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1번이고 없다가 2번입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5개월에서. 최소한 블로그 저품질 탈출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것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좀 길어서 그래요. 지금 6개 해야 되는데 지금 2개 겼잖아요. 2개 겼으니까 2개. 3, 4, 5, 6, 7번까지 해야 되는 거 언제 다 하고 앉아있어, 나 지금. 다음 강의 또 잡혀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블로그를 한번 잘 볼게요.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설득의 심리학을 쓰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 탈출할 수 있어, 너. 나한테 들어오면.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막 글 쓰고 유입 분석이랑 막 그럴 듯이 씁니다. 그 다음 뭘 한다? 마지막에다가 네, 댓글 남기라고 하죠. 공감 남기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잘 쓴 글이지만은 두 번째 2탄이 없습니다. 2탄. 자, 볼게요. 이것도 블로그 진단 확인하기 쭉쭉쭉 들어가면서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블로그 진단 어쩌고저쩌고 하라 한 다음에 지금 들어가니까 뭐가 없죠? 얘도 2탄이 없습니다. 이러면 망한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애들. 블로그 저품질이랑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이거 부르게 나온 다음 이렇게 나왔죠. 얘도 지금 2탄이 없습니다. 자, 얘 한번 얘 한번 넣읍시다. 2탄. 자, 얘 들어가다 보면 쭉쭉쭉 가다가 뭐가 있죠?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대표님들? 뭐가 들어가 있죠? 블로그에서 내부 링크를 걸었죠. 강사들 블로그는요, 방문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키워드만 갖고 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외부 링크 자체를 아예 안 걸어요. 체험단 글 절대로 안 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체험단 키워드 자체가 블랙 키워드입니다. 안 좋은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다 보면 뭐가 있다? 얘는 이렇게 머리를 잘 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블로그 저품질에 관련된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한다? 내부 링크를 걸어서 내 블로그에서 계속적으로 페이지 뷰를 볼 수 있게 어떻게 한다? 네, 만들어내는 걸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연구소가 있는데 얘도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 블로그에서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실력자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어그로 끌어서 보여되죠. 막 공짜로 확인하기, 뭐 불덱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 제휴 마케팅 한 걸 겁니다. 아마. 그다음 뒤에 나와 있죠. 또 뭐라 나와 있죠? 블로그 차트 등록 순위 및 유효 키워드 확인하는 법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블로그에서 블로그 링크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서 뭘 한다? 이 사람의 신뢰도를 얻어서 세일즈 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뭐다? 연관적인 계속적인 링크를 계속 달아서 어떻게 된다? 결국은 그 사람에게 내 글로 설득을 하고 그 설득된 글로서 난 뭘 한다? 세일즈 링을 여기에서 마무리 짓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퍼널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게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에서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널 마케팅은 뭐냐면은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검색을 했을 때 뭐가 나오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가 뭐다? 하나의 키워드이자 자동 완성이다. 여러분들의 퍼널이에요, 퍼널. 이거를 보고서 사람은 어떻게 온다?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갖다가 내가 쓸 때 어떻게 하죠? 품질 확인, 탈출, 원인, 키워드, 네이버 적품질 확인 이 키워드를 갖다 어떻게 한다? 다 한 제목에다가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들을 수 있고 여기도 들을 수 있고 여기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은 여러분들이 길게 적으면 좋다 안 좋다? 너무 길게 적은 건 별로 안 좋고요. 적당하게 키워드를
3개에서 한 4개 정도를 넣게 되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실까요, 대표님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죠? 돈 되는 제목은 뭐다? 가장 부정적으로 적어라. 어떻게? 네, 부정적으로 작성해라. 아이폰 유저다? 그럼 어떻게 한다? 아이폰을 까는 겁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아이폰 해킹 위험 알고 계신가요? 이런 거 있죠. 이런 단어로 좀 강하게 당겨야 됩니다. 카피라이팅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파도나 없이 그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대학교에서 배운 논문 그거 듣지 마세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분들이 광고 대행사를 해봤겠어요? 어그로 끌어봤겠어요? 세금 계산서 1,000만 원치 끌어달라고 하면 그분은 1,000만 원치 끌어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네,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 딱 뭐라고요? 카피라이팅은 가장 부정적으로 적으면 된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적어라. 그 타겟을 한 명한테만 정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부님들만 보세요.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있죠? 30대 머리가 없으신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뭐 탈모 광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분들만 모집합니다. 단 블로그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를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면서 가장 부정적으로 적은 게 카피라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죠? 우리 뇌와 몸은 어떻게 되어 있다? 부정적인 요소로 쌓여 있습니다. 이해가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부정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심리학 책도 제가 몇백 권 봤지만은 그냥 우리는 삶 자체가 어떻다?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옷 다 벗고 태어나고 어떻게 하죠? 동물에게 쫓기고 호랑이에게 쫓기고 막 모기한테 물려 죽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는 어떤 심리가 있다? 뇌에 나는 부정적인 인간이다라고 지금 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웃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억지로 웃는 분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어떤다? 우리는 부정적인 글을 먼저 클릭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카피라이팅의 원리입니다. 이게 돈 되는 카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대표님들 1위에 좋은 글이 있어요. 2위에 필라테스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3위 필라테스 하는 업체가 있는데 1위 업체는 그냥 지역명 잡고 상위로 된 키워드고 두 번째는 그냥 업체명 소개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 예를 들면 역삼동 필라테스 초보자만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초보자가 하면은 아리백이에요. 가장 힘든 필라테스 자세 우리도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타겟팅화하고 부정적으로 글을 쓰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클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클릭을 많이 해서 구매를 해서 땡겨야 되지 원샷 원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글을 잘 써야 된다고. 글을 잘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존나게 많이 써보시면 돼요. 유튜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심으뜸 아세요? 심으뜸? 아, 그분 보고 또 감명 먹었잖아 나. 그분이 140만 유튜버거든요. 심으뜸이라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뭐라 얘기했죠? 김대희한테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 몇 만이냐고. 그때 자기는 40만이래요. 큰 숫자잖아요. 저도 존경합니다. 근데 심으뜸은 140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노하우를 알려준다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 했을까? 심으뜸이. 네, 존나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존나게. 자, 그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네, 부정적인 글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광고는 부정적인 거를 기반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약간 꼬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죠. 가스라이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뭘 한다? 네, 마케터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 농담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클릭률 높이는 제목 만들기가 여기와 여기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냥 저희 성인이니까 눈성형이라고 검색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눈 수술하는 우리 되게 많죠. 자,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클릭하고 싶은 썸네일을 제가 잠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쁜 누나들 있죠? 자, 요게 좀 클릭하고 싶으세요? 요게 클릭하고 싶으세요? 요게 클릭하고 싶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네, 한번 눌러볼까요? 1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누르시면 빨리 나가시라니까요. 아, 태풍 갖고 나가라고 그냥. 아유, 참으나 안 해,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는데. 아, 39명인데 20명밖에 안 해요? 아, 너무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들? 아니, 나가시니까 태풍 밖으로.
나가고 번지 하세요. 태풍 밖으로 번지 그냥 이렇게 뛰어가면 돼. 폭 날아갈 수 있어. 하늘로 준이 만날 수 있어요. 네, 뭐다? 2.4. 2번과 4번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2번과 4번 방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어때요? 좀 느낌이 약간 좀 그냥 밋밋하죠. 근데 여기는 어떻죠? 동영상과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딱 있어서 클릭을 하고 싶죠. 자, 얘도 어때요? 약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남자인데 어떻게 할까요? 남자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자라면. 네, 여자 사진을 갖다가 네, 어떻게 딱 해서 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눈에 띄는 이모티콘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걸 갖다가 딱 붙여 놓는 방법도 있고요. 자, 요즘에는 썸네일 안에다가 이 글씨를 넣는 게 좋은 방법이다, 안 좋은 방법이다. 자, 자세히 보시면 썸네일에 글씨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동영상입니다, 대표님들. 자, 썸네일을 동영상을 할 수 있다, 없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요즘엔 텍스트를 갖다가 쓰는 걸 네이버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얘는 텍스트 썼는데요. 키워드가 약한 키워드는 텍스트 썸네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노출 빈도가 가장 강한 업체일수록 어떻게 한다? 썸네일 안에 글씨가 있어요, 없어요? 얘도 글씨를 거의 없앤 거거든요. 예. 살짝 좀 이렇게 흐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거의 다 동영상입니다. 자, 보세요. 얘가 3시간 전에 상위 노출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이 로직이 맞다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저희가 상위 노출 기준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개발자랑 저희랑 글을 써보는 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봅니다. 어떻게? 키워드, 이미지, 그리고 IP, 그리고 블로그 지수 이걸 체크를 4가지를 해서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때 노출이 된다, 안 된다 기준 어떻게 한다? 저희는 성형외과를 가장 1순위로 합니다. 어디? 성형외과가 어떤 키워드다? 가장 안 좋고 가장 돈이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네이버에서 가장 접근지를 많이 걸리게끔 해요. 자, 이걸 무슨 키워드로 하냐면 저희가 서비스 키워드로 합니다. 뭐라고요? 서비스 키워드. 자, 우리가 금융, 대출, 개인회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뭐다? 서비스 키워드가 가장 뭐가 된다? 돈이 됩니다. 서비스 키워드가 가장 돈이 돼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를 시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 이게 뭐 성인이니까 그 안마 받는 곳 있죠? 안마. 목 안마라던가 이런 거 해주는 회사들 많이 있죠? 그것도 어떤 키워드다? 서비스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쓰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언제 나락으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눈성형, 피부과 뭐 이런 것들 있죠? 속눈썹 연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키워드들보다 다 서비스 키워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존재하는데 마진이 큰 거 있죠. 그게 뭐다? 서비스 키워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 대출, 금융상품, 개인회생, 병원, 뭐 치과, 뭐 클리시피 교정, 뭐 안면윤곽,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죠. 신체에 관련된 모든 키워드는 뭐다? 서비스 키워드를 여러분이 쓰는 순간 노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 광고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해가 있을까요? 법률 쪽이라. 이혼 전문 변호사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키워드가 가장 돈이 많이 됩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키워드를 안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리 캔버스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미리 캔버스 다들 아시죠? 우리 대표님들. 미리 캔버스 가입돼 있으시죠? 미리 캔버스 빨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자, 우선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썸네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뭘 먼저 한다? 뭘 먼저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템플릿에서 카드 뉴스를 채택합니다. 카드 뉴스. 자, 여러분들 미리 캔버스 유료로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무료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냥 무료로 쓰라고 좀 권장을 해드리는 편인데 자,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네이버에 쓸 수 있는 썸네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뭐가 있다? 유료 템플릿도 많지만 반대로 무슨 템플릿이 많다? 무료 템플릿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밑으로 쭉쭉쭉 가다 보니까 비즈니스 제가 왜 쓰냐면요.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좀 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다 뭐다? 무료, 유료, 무료라는 겁니다. 자, 얘를 딱 눌러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텀플릿 덮어씌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쭉쭉 썸네일이 나왔죠? 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고를 수도 있고 2가지를 고를 수 있고 이걸 계속적으로 재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지워볼게요, 대표님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오늘 박덕훈 강사 블로그 강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투자반
네, 사주, 화정이라고 적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한 다음 어떻게 한다? 얘네들 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죠? 왼쪽에 보시게 되면 혹시 여기 보이세요? 요소? 요소 보이세요? 요소 보이세요, 대표님들?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쓰고 싶은 사진들 있죠? 회사원이 가장 노멀합니다. 회사원을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했죠? 자, 썸네일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걸 자꾸 저장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윈도우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죠? 캡처 도구 아시죠? 캡처 도구. 예, 캡처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캡처 도구가 띡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하죠? 걔로 그냥 캡처 하신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캡처를 뜨세요. 근데 어떻게 한다? 컨트롤 C 누른 상태에서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컨트롤 V. 자, 대표 사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렸죠? 저 새끼 1분 걸린 다음에 한 3분 걸렸네. 저 새끼 봐라. 자, 그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른 거 볼게요. 홍대 맛집 논맛행. 네, 저 신세대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죠? 자, 회사원 중에서 좀 잘생긴 애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 요거 지우고요. 요거 없애고 얘를 가운데로 정렬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제이컵 없애주면 되겠죠? 예, 얘를 가운데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떻게 하자? 네, 똑같이 캡처 도구 있죠? 얘를 새로 만들게 한 다음에 캡처를 띡 하고 어떻게 한죠? 컨트롤 C 누르고 어떻게 한다? 다시 블로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아이씨, 어디 갔어? 네, 아유, 또 이렇게 또 여기 있습니다. 자, 컨트롤 V. 아, 1분 걸렸다. 딱. 아씨. 아씨. 1분 걸렸다. 자, 1분 걸렸죠. 만드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재밌는 건 뭐다? 미리 캔버스 안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갔어요, 대표님? 자, 그러면 썸네일을 조금 더 멋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갖다 이용하는 거, 사진. 자, 사진 뭘로 할까요? 제가 여성을 좋아하니까 여자라고 칠게요. 자, 여자분이 계시죠? 띡 눌렀습니다. 얘 들어와 있죠? 자,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른다 어떻게 한다? 배경화면 만들기 딱 누릅니다. 어떻죠? 좀 약간 무서워 보이죠, 누나가. 여기에서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불투명도를 좀 줄여줄 겁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걸려서 그래요. 네. 자, 배경화면을 갖다가 편집을 딱 누르신다 어떻게 한다? 불투명도 살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썸네일 좀 잘 보이게 하면 좀 어두운 색으로 하면 좋겠죠. 네, 어두운 색 쭉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 이 글씨만 대비색인 노란색으로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금방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요소에 들어가서 또 뭘 넣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맛집 이렇게 나오죠? 이런 애들. 네, 이거 딱 넣고 얘를 갖다가 이게 또 이렇게 색깔이 이래. 네, 색깔을 갖다가 좀 이제 예쁜 색으로 좀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하죠? 캡처 도구를 들어가서 얘를 캡처를 딱 한 다음 어떻게 하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또 블록에 가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쉽죠, 대표님들? 자, 우리가 자꾸만 썸네일을 갖다가 저장하고 뭐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시간이 벌써 1분, 2분, 3분이 넘어간 순간 여러분들이 궁뎅이 어떻게 된다? 가일이 되고 땀이 나고 치질의 위험을 극도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마케터 분들은 어떻게 되죠? 거의 다 치질의 위험이 있어요. 네. 저도 치질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험 잘 가입해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 하나 만들면 또 어떻게 한다? 또 가서 또 그 블로그에다 또 어떻게 한다? 네. 또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 배경화면 편집을 갖다가 또 다른 사진을 또 넣는 겁니다. 여기 있죠. 여성분. 자, 오른쪽 마우스로 어떻게 된다? 배경 만들기 딱 하면 어떻게 되죠? 예쁘게 나왔죠? 자, 이 배경 편집 또 누르면 어떻게 하죠? 네. 불투명도를 좀 살짝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글씨를 갖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두 번씩 해서 키 넣은 다음에 제목 갖다 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름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 이렇게 적고 이 글씨를 어떻게 하죠? 대비색인 조금 더 좀 섹시한 색인 글자색 어떻게 만들죠? 네. 하얀색 아니면 좀 밝은 색으로 해가지고서 이 폰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 뭐 하죠? 밑에다가 또 음식이나 이런 걸 넣거나 아니면은 이 겉에다가 요소에 들어가셔서 네모를 누르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한다? 예, 뒤로 보내기 살짝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에 좋은 음식 이렇게 안에다 넣어주고 어떻게 한다? 이 배경화면도 여러분들께 조금 더 불투명도 이렇게 살짝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대충 만들어졌죠? 이 색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금방금방 만들 수가 있고 이 색깔을 또 똑같이
캡처 도구로 해서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하는 방법. 근데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된다? 내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번 쓴 내용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뭘 한다? 썸네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만들어 둔 다음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오케이? 이해갔을까요, 대표님들? 네, 이해 갔다 1번, 이해 안 갔다 2번, 하기 싫다 3번, 네, 너는 정말 장난 아니다 4번, 이 오빠 왠지 관심 생긴다 5번, 왠지 얘는 만나봐야 될 것 같다 7번, 네, 왠지 후원해주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구독만 하세요. 좋아요 안 해도 돼. 돈 많이 벌어요, 저. 농담이고요. 돈은 조금씩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또 여기 있죠.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뭐죠? 네, 글 쓰는 거 있죠? 글 쓰는 걸 가장 힘들어 하죠? 네, 이거 좀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자꾸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은 뭐다? 네, 자꾸 창조를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창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네, 돈을 못 벌게 됩니다. 네, 있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편집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실게요. 저희가. 자, 우리가 네이버에서 가장 신뢰도하는 글이 어디가 있다? 네이버 포스트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네이버 포스트에 많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네이버 포스트에 많이 숨어 있을까요? 네이버 포스트는 원래 여러분 혹시 브런치라고 아시나요? 브런치? 브런치. 브런치 아시나요? 브런치 한다 1번, 모른다 2번. 브런치. 먹는 거 말고 아유 또 드랍도 비트한다. 그 다음 있잖아요. 스토리 브런치 이거 다음 거 카카오 거 이거 아시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여기 거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뭐다? 바로 네이버 포스트입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글이 좀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지 같은 글도 있지만은 그지 같지 않은 글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검색하기 보이시죠? 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글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죠, 총. 48에 얼마죠? 32개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골라서 포스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좀 더 쉽게 쓸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여기에는 글을 어떻게 쓴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트래픽이 가장 높은 게 어디에 있다? UX, UI를 설계를 할 때가 사이트 설계를 할 때 뭘 가장 먼저 앞에 놓죠? 클릭이 가장 높은 거를 먼저 놓습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자, 그럼 네이버에 내가 들어갔을 때 우리 남성분들이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뭐가 나올까요?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오겠지만 이 밑에는 뭐가 나온다? 남성 관련된 용품이 나오겠죠. 자, 우리 대표님들에서 여성 대표님들이 계시면 뭐가 나오죠? 여성분들 뭐 원피스라던가 뭐 제모크림이라던가 뭐 비키니라던가 의류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는 뭘 한다? 돈이 되는 로직을 계속적으로 수혈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네이버 포스트에도 그 영향이 당연하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관심도 높은 게 어디 있다? 맨 앞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모든 설계는 돈이 되는 키워드, 사람들이 이슈가 되는 키워드 앞으로 붙이는 겁니다. 자, 건강 쪽에 여러분들 관심이 왜 높아질까요? 네이버 사용 유저들은 40대, 50대가 90%라고 보시면 돼요. 20대 분들은 좀 특이한 애들이에요. 30대 분들은 약간 특이한 애들이야. 30대 분들이 블로그 한다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야, 블로그가 뭐야? 야, 그런 것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튜브 하면 뭐라고 했죠? 유튜브 하면은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끔 해요. 자, 건강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좀 더 좀 잘 쓴 애들이 있죠. 좀 제목을. 그러니까 10가지 이런 거 보이세요, 여기? 읽은 인원수로 들어가서 여기에 관련된 글을 제목을 갖다가 똑같이 쓴 게 어떻게 쓴다? 약간 좀 다르게 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얘를 딱 떼세요. 네이버 포스트는 모바일 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옆에다 놓고 뭘 한다? 내 블로그를 왼쪽 오른쪽에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기에 있는 주제를 보고서 제목을 설정하겠죠. 제목이 뭐죠? 당뇨병을 일으키는 음식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네네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르게 몇 프로 정도? 30% 정도 다르게 작성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네, 유사문서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또 모르겠죠? 사진. 사진 어떻게 해요, 대표님? 사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료 사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유료 사진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프리픽이라든가 픽사베이에서 캡처해서 사진을 필터링 하는 겁니다. 필터링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사진을 이렇게 딱 올리죠.
사진 올린 다음에 저희 딸 사진 올릴게요. 쌀이죠. 이걸 갖다가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사진이 이 변환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변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뭐 모자이크도 할 수 있고 액자도 넣을 수 있는데 이 필터를 통해서 조금만 이렇게 좀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토스케이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포토스케이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여기에서 일괄 편집을 통해서 최대한 사진을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액자는 씌워도 되고 안 씌워도 되는데 필터에서 조금씩만 다르게만 편집하면 됩니다. 이 사진 어떻게 한다? 네. 다 변환시키고 한 번 쓴 변환 사진은 싹 다 없애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님 이해 가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다 보면은 사진을 찾을 수 없는 주제가 있어요. 그럼 빨리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 공모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대표님들. 그리고 2탄은요, 여러분들 2탄 잠시 예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탄은 이런 거 알려드릴 겁니다. 죽여주죠, 그냥. 와우! 그럴 때 박수 치고 막 난리 나고 막 오빠 멋있어요. 막 커피 쿠폰 보내주고 그러던데 막 여기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아, 우리 오승욱 대표님만 그래요. 아유, 박수. 형 멋있어. 네, 우리 소원님 뭐 없나요? 막 박수 치고 오! 막 이렇게 하고 막 액션 막 안 취해주시나요? 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대표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질문 좀만 받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미션 하나만 드릴게요. 블로그 포스팅에다가 제 이름이랑 블로그 강의 이렇게 합니다라고만 포스팅해서 사진 2장에서 3장 정도 쓰시게 되고 후기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마케팅 공략집 있죠? 그 3권 정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얘기하시고 작성은 2가지로 하셔도 됩니다. 블로그랑 오픈방에 하셔도 돼요. 블로그랑 어디다 오픈방에 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대표님 금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2탄 기대되겠죠? 3탄은 더 기대되겠죠? 제가 5번까지 무료로 해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들으면은 이걸로도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들 최종적으로 저희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이 서비스도 또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후기 잘 적으신 분께 이 영상본 있죠? 녹화본 네, 요거를 좀 네, 볼 수 있게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후기는 한 10줄. 아유, 씨. 10줄 적어라. 씨. 돈도 안 받는다, 진짜. 아유, 인간적으로. 네, 그리고 대표님들, 이 강의 이후에 또 다른 강의가 있는데, 남아 계신 분들은 남아 계시고요. 남아 계시고, 또, 다른 강사 제가 모셔서 할 건데, 블로그 강의 끝났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질문하실 분들이라던가,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습니다. 요거 저장하셨다가 하시고요. 아까 제가 커피 쿠폰 드린다는 대표님도 계셨죠? 3분도 계셨죠? 진짜로 보내드릴 거니까 불화 안 까고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사진 한두 장 뭐 이렇게 알아서 넣으세요. 네, 한 10장 넣으면 더 좋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니까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저희가 요번에 신규 아이템인 포인트 결합 상품을 하는 상품에 관련된 강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 사진 그건 끌게요. 제가 다 끌게요. 그 뭐지? 그 카메라 있죠? 카메라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우리 강사님만 좀 해드릴 테니까요. 카메라는 이제 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후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성심성의껏 적으시면 될 거고요. 제가 강의 몇 번까지 해드린다고 했죠? 지금 오늘 1회 했으니까 4회 정도 더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대표님들 또 강의가 하나하나 더 진행되는데 들으실 분들은 같이 들으셔도 되고요. 이것도 수익화된 강의 중에 한 가지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10시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대표님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박진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카톡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